A씨는 카드사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땡땡금융에서 대환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6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대출 채무가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알려주는 계좌 2군데로 돈을 입금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바로 대출해주겠다고 설명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뭔가 수상하시죠? 네, A씨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A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좌 2군데에 돈을 입금하였고 이후 대출 사기인 것을 알게 되자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성명불상자로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어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들과 인출한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해갔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피고 1로 특정된 계좌 명의자 B씨는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저희 의뢰인 B씨 또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명불상자는 계좌에 어느 정도 잔고가 있어야 신용도 조건이 충족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본인의 회사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였고 B씨는 그 돈을 본인의 계좌로 받은 후 다시 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그대로 인출해 돌려준 것이죠. 그러나 그 회사 돈이 바로 A씨의 피해금원이었고 그 피해금을 B씨가 받아 사기범에게 전달해준 중간다리 역할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야 자신이 범죄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B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B씨는 이후 재판에서도 법률사무소 법담의 도움을 받아 대출 사기를 당한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한 상황, 불법적인 요인을 알 수 없었던 증거,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 등에 반박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 의무와 불법 행위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피고 1인 저희 의뢰인 B씨만 원고의 청구가 기각이 되었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담TV 위와 같이 원고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피해 금원에 대해 변제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들은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 추후 입금자의 민사소송 제기로 인해 피해 금원을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출을 알아보실 때에는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